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위기 속 이때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악재들이 있는데 주요 악재는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만한 악재는 내년 1월쯤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 시청하시면서 최근 악재가 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지, 왜 내년 1월이 진짜 문제가 다가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증시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둬야 될 만한 내용들만 쭉 정리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의 영상도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얼미국 주식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매주 영상도 전달해 드리지만 항상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다양한 실시간 뉴스들도 나눠드리고 있죠. 메인 페이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리얼미국 주식 속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다양한 뉴스들을 유의미한 뉴스들만 모아가지고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정리인데요. 첫 번째, 미국의 은행 위기 그리고 비트코인의 폭락 등 위기 발생으로 빅스 지수가 폭등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근데 이런 정말 위험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도 저는 당장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가 만들어낸 악재들이 꽤나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11월 무역협상은 저는 연장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다음 무역협상이 열리는 1월을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자세한 화면 이유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진짜 위기 시작이라는 부제입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계속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무역협상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과도하게 폭락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는 다시 반등하기 때 성공했지만 비트코인만 과도하게 조정받은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봤더니 비트코인이 수상한 거래 때문에 신뢰도가 훼손됐기 때문이라 보여지는데요. 누구의 이 수상한 거래라고 추측이 되냐면 현재 트럼프와 연관된 인물들에 대한 수상한 거래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미중 관세 발언에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지금 571조가 증발하는 현상이 나왔는데요. 아까 전에 나왔던 급락이죠. 10% 이상, 거의 15% 가까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시 중국과의 무역협상 발언에 단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트럼프의 관세부가 발언 직전 수상한 비트코인 숏 거래가 확인되게 되면서 시장은 논란에 빠졌습니다. 숏 거래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하락한다에 베팅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온라인 매체의 분석 자료와 파생 시장의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이 올라오기 이틀 전부터 비트코인의 오래된 지갑으로 알려진 주소가 대규모 숏 포지션을 개시하기 시작했고요. 실제 이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개설된 계좌에서도 숏 포지션을 잡는 것들도 굉장히 발견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발표 30분 전에는 기존 포지션 노출 규모를 2배로 늘렸다고 보고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수상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로 인해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이제 수천억 규모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규모가 발생을 하자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번 사건은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 연도 6월 달에도 좀 벌어진 적이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무자로 추정되는 고래 투자 계정이 비트코인 50배 레버리지 숏 포지션을 통해서 2025년 6월 23일 새벽 지금 현재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지금 이제 197만 달러를 얻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거래는 오늘 새벽 1시 10만 달러를 오늘은 아니죠. 이때 당시입니다. 2026년도 23일 6월 23일 당시
10만 달러 이하일 시 포지션을 정리했고 손실을 만회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197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좀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50배라고 하면 그냥 감이 안 오죠. 이제 말도 안 되는 도박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거부터 흐름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엔 그 포지션 규모가 더 어마무시하게 커지게 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트럼프가 박살낸 비트코인 신뢰도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레버리지 시장이 좀 커진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 파생 거래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정보성 거래죠. 정보성 거래로 수익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서 신뢰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버티지 못하고 비트코인이 과도하게 빠지고 있는데요. 보통 그래서 비트코인이 과도하게 빠지다 보니까 이거 자산 시장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닙니다. 비트코인만 빠져요. 비트코인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성이다. 과거부터 흐름이 이어오면서 이번엔 정말 큰 신뢰도를 잃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은행 위기죠. 은행 위기도 자세히 보면 볼수록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진 않는데요. 실제 증시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죠. 그냥 그 애매하게 알아본 사람들은 진짜 위기 터지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하고 있지, 자세하게 알아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 큰 문제 아니구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미국 자동차 부품 업체 퍼스트 브랜드와 저신용자를 위한 서브프라임 차 대출 업체 지금 이제 트라이컬러 홀딩스의 연이은 파산으로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흔들리면서 다시 한번 SVB 파산 사태, 이게 2023년도에 벌어졌던 은행 파산이죠. SVB 파산 사태는 왜 이제 유명했냐면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 이제 막 성장한 스타트업들의 돈을 많이 대출해줬던 기업이 부실해지게 되면서 급속도로 금리가 상승하니까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파산을 선언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대형은행한테 인수되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좀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이 발언을 보고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자가 과잉 대출의 초기 징후라고 규정하면서 경기 침체 시 더 큰信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겁까지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진짜 문제 터진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했죠. 실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자, 그런데 저는 이건 당장에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가장 첫 번째, 은행에 문제를 일으킨 두 개의 기업을 좀 봐야겠죠. 자동차 부품 업체 퍼스트 브랜드는 지금 이제 애프터마켓 부품입니다. 정식 자동차 업체에 이제 제품을 납품하는 이런 회사라기보다는 애프터마켓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식 정품이 있고 애프터마켓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비슷한 규격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튜닝 시장이 좀 발전해서 이런 기업들도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꽤 많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기업이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과도하게 규모를 키워왔어요. 이게 돈을 벌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출을 때려서 급격하게 성장시켜왔습니다. 애초에 이게 이 기업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죠. 최근 급격한 근데 이 대출이 많은데 급격하게 금리 인상이 좀 이어지자 이자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중 부채 담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지금 거짓말 친 거죠. 이미 담보 잡혀 있는데 여기 딴 데 가서 나 이거 담보 잡힌 거 아니야? 너네한테 담보 제공하고 돈 빌릴게라고 하면서 담보를 좀 이중으로 좀 제공했고, 그로 인해서 파산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이 기업이 이상한 거지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미 SVB 은행 사건으로 기업한테 대출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아지는 시점이었거든요. 은행들이 그때부터 대출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검사를 하고 더 많은 확인을 통해서 진행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이제 기업들이 몇몇 개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은행에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바라보는 건 너무 과도한 지금 이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한 인수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 심지어 은행들한테 사기까지 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업이 흔하겠습니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벌어지면서 정상적인 기업까지 무너지는 구조가 나오기에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다라고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건 뭡니까? 자동차 부품업체가 애초에 돈을 잘 벌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이미 금리가 많이 내려가야 자동차 시장이 좋아지고, 자동차 시장이 좋아져 애프터마켓 시장이 좋아지는 거지. 사실 우리는 자동차 기업들한테 기대가 없어요.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것만 특별하게 조심하면 되냐면 AI 시장에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SVB 은행 파산 사건은요, 실리콘밸리의 네로라는 정말 유망했던 기업들한테도 대출해줬던 은행이 파산하니까 AI 시장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문제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은행 연속도상과 이 AI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의구심이 좀 터지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자동차 업종이기도 하고 정말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정말 이제 라고 전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에 건 더한데요. 이건 거의 확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파산입니다. 저신용자를 위한 서브프라임 대차 대출업체 지금 트라이컬러 홀딩스는요, 말 그대로 저신용자입니다. 저신용자들한테 뭐 제대로 된 거 확인 안 하고요. 그냥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뭐 정말 깊이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사를 안 했겠죠. 그리고 나서 심지어 뭐 불법 이민자들한테도 그냥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민자 다 쫓아냈잖아요. 그럼 그 이민자들은 돈 빌려놓고 추방당하니까 그대로 이제 도망치거나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잠적해버리죠. 대출을 안 갚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출 회수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서 실패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파산으로 간 겁니다. 이건 그냥 트럼프 정책의 변화 때문에 파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나왔던 파산 문제가 정말 흔한 파산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업들의 파산이 결론적으로 은행들을 흔들 수 있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은행들도 문제가 퍼진다고 보기에는 대형 은행들로 문제가 퍼진다고 보기에는 이것까지 흔들어야 문제가 되니까요. 최근 연속해서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했죠. 심지어 대선 충당금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대선 충당금들이 감소했어야 되거든요. 아직 그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었고요. 이 사건이 나온 이후부터도 지금 며칠간 특별한 문제가 연속해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더 추가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2023년도 3월 SVB은행 파산 사건 이후 대출이 많이 통제되었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해왔기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입니다. 은행들이 호구입니까? 그죠?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한번 겪었고 위험하다라는 거 알았는데 기업들한테 대출이 함부로 많이 안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AI 투자를 빼면 미국의 GDP는 마이너스일 정도로 시장에 자금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상황이기에 사실 뭐 그 이외의 업종이 파산하는 것은 뭐 나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책 변화에 의해서 파산하는 사건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현상은 너무 이상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연속적인 파산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에는 미국 GDP가 좋은데 왜 파산해? 이런 논점이잖아요. AI만 좋은 거지 나머지 업종은 안 좋단 말이죠. 정말 특별한 문제는 아니다. 흔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최근 비트코인 폭락, 사실 이건 과도한 하락은 트럼프가 만든 신뢰도 하락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자산 시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주식 시장까지 함께 폭락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죠. 오히려 비트코인 팔고 어디로 오겠습니까? 자산 시장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올해 자산 시장에는 호재성 뉴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은행들 위기는 큰 문제는 아니다. 몇몇 기업들이 파산했으나 개별 기업들의 일탈 혹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 때문에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흔들릴 정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게 그냥 결론이에요. 증시가 이제 반응을 하는 게 결론이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증시는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무역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위기감은 아직까지 존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폭락이 나오거나 큰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럼 진짜 위기는 언제냐라고 하면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다음 무역 협상을 할 때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보세요. 짧게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은요 서로 치명적인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은 대두 수출을 막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대두 수출하고 반도체 기술을 수출을 막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수출 같은 경우라든가 그에 뭐 인조 다이아몬드라든가 이렇게 생산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둘 다 막가파로 나가서 싸워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자기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 2026년도 11월에 중간선거 있고요.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 이제 내후년에 추가적인 선거가 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민심 흔들려서 좋을 게 없죠. 안 그래도 요즘 중국에 시진핑 숙청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죠. 정확히 시진핑의 산하에 있었던 군부 이 핵심 인물들이 제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리하면서 전면전을 벌이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협상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싸움은 나오겠지만 3개월 정도는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번 3개월 정도 연장된 다음에 지금 대략적으로 11월에 협상하면 내년 1월 정도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다음 협상이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라고 하면 이제 관세 전쟁이 무게추가 기울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빠르면 내년 1월이고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좀 조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 중동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죠. 저기 뭐 하마스와의 전쟁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하마스가 이란의 지원을 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무장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중동 전쟁이 끝나면 트럼프는 이란산 원유를 지금 현재 인도에 수입하는 것을 인도에게 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인도가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면서 나는 진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안 하면 그럼 누구한테 수입하냐? 나는 러시아산 원유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원유를 줘라. 인도산 수입할 수 있게 해줘라라고 이제 주장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인도 가장 대표가. 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그걸 맞춰주는 거죠. 중동 전쟁이 끝나면 이 미국의 어느 정도 중재하에 이제 중동 전쟁이 끝났으니까 굳이 이란을 규제할 명분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란산 원유를 인도가 수입할 수 있게 허락해주고, 이렇게 되면 누가 급해집니까? 러시아가 급해지죠. 안 그래도 러시아가 최근 들어서 핵심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지금 원유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길은 이미 막혔고, 그나마 뻔뻔하게 수입해주는 인도한테 수출하고 있었는데, 그 인도의 수출길이 막혀버리게 되면 이대로 원유의 핵심 수출길이 많이 막힌단 말이에요. 뭐 중국한테 수출하겠지만 뭐 중국 이외의 국가들, 뭐 미국 산하에 미국 눈치 보고 미국의 눈치를 뚫고 수입할 수 있는 국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급해지게 됩니다. 주요 수입원인 인도가 이란산 원유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러시아는 그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함께 뭉쳤던 주요 국가들이 다 흩어지게 되거든요. 미국과 다 협상하게 되는 겁니다. 인도가 이미 최근에 트럼프 입에서 나왔죠. 인도가 이제 지금 이제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을 안 해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여기서 다 이런 흐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도 어느 정도 수출할 길이 열렸고, 이란도 수출길이 열려서 인도한테 수출하고, 인도도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 구간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좋고, 심지어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급해지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그래서 빨리 끝내야 다른 국가들로 원유 수출이 정상화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만 남냐? 중국만 남습니다. 중국만 남아요. 뭐 북한은 당연히 러시아 따라가니까. 그럼 중국이 뭐 궁지에 몰릴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의 히토류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쪽으로 확 기울지는 않긴 하겠지만, 그래도 서서히 무게추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때부터 본격적인 무역전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간의 관세 유예를 해왔기에 이번 11월의 관세 유예 이후에 다음 협상이 1월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물론 뭐 이거 노력을 한다고 해서 뭐 내년 무조건 1월이다라는 논점보다는 1월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무역 협상이 주요된 협상이 될 것 같다 정도를 머릿속으로 넣어두시고 대응하시면 훨씬 더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지금 당장 문제는 안 터질 것 같다. 지금 시간의 그 균형의 추가 흔들리기 위해서는 내년 정도는 돼야 좀 흔들리지. 이번 연도 연말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무리한 투자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뭐 신용 찍어가지고 뭐 사고 뭐 이런 것까지는 어렵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서서히 좀 가져가는 정도, 가져가면서 뭐 일부 소액 정도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월달 주요 지표 보겠습니다. 10월 주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나오는 게 이제 물가 지수도 다 밀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 이게 물가 지표가 24일날 발표된다고 나왔는데 이거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정권의 셧다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가 지표, 고용 지표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금리 결정일 FMC는 열리게 되긴 하거든요. FMC에서도 일단 금리 인하를 한 차례 더 하지만 12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마 의문을 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게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요걸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GDP 발표는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계속 전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그리고 지금 10월달 중순이 넘어서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보면 지금 21일 날짜로 다음 주 넷플릭스, 코카콜라 지금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고요. 그 이외 특별하게 뭐 나오는 실적 발표는 뭐 크지 않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어차피 이제 다음 주 그 월말이거든요. 월말쯤 가야 됩니다. 뭐 그리고 22일 날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주요 실적 발표는 테슬라, IBM 뭐 정도 실적 발표가 좀 눈에 띄긴 합니다. 그 이외에는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뭐 나오진 않네요. 특별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23일 날짜로 나오는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주요적으로 뭐 자동차 기업인 포드 정도 좀 눈에 좀 띄고요. 인텔의 실적 발표 중요하죠. 근데 인텔 실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요 정도 그래도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아마 중요한 발표는 다 다음 주보다는 다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는 가볍게 실적 발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있으면 실적 발표 내용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여기까지 제 의견과 생각을 좀 정리해 드렸는데요. 지금 이 생각과 의견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오는 생각일 뿐 다음 주에 시장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새롭게 나온 뉴스에 의해서 시장의 관점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다음 주에 또 변화를 좀 시킬 만한 관점의 변화를 시킬 만한 생각이 좀 나오면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 상승이 좀 이어지고 나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내용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좀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만족을 좀 애매하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 제 의견이 맞든 틀리든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 더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좀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가 된다면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을 보시면서 맹신하시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더 확장해 나가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음 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관점 변화에 따라서 뭐 실시간 뉴스까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텔레그램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페이지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